그 성장판 손상의 후유증으로서 가장 큰 문제는 거는 과성장인 겁니다. 성장판 손상이라고 있다라고 해서 꼭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안녕하세요. 두발병원 이강입니다. 아이들의 뼈는 아직 골활한 게 되어 있지 않아서 엑스레이에서 다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뭐 한 중학생 정도만 되더라도 어느 정도 뼈가 다 이제 완성이 돼가는 시기다 보니까 엑스레이라고 하는 단순 검사에서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직접 진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초음파라든지 다른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아니면 그 엑스레이를 찍는다 하더라도 그 엑스레이를 갖고 거꾸로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아이가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촛돌 아이가 다쳐서 왔다라고 했을 적에 5살 된 아이가 같은 부위를 다쳐서 왔을 적에 그 보이는 소견이 같은 엑스레이 찍더라도 다르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아이가 아파서 다쳐서 왔다라고 하면 엑스레이 일단 급하게 먼저 찍어보긴 찍어보지만, 요즘에는 우리가 검사를 딱 할 적에 단순히 심하게 다친 거 외에도 우리가 조그만하게 미세골절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그걸 되게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사실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이 봐야 돼요. 근데 일반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사실 아이들 엑스레이 이렇게 많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아정형외과 의사 선생님께 결국에는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아이가 다쳤다 싶으면 처음에 같이 가까운 병원에 가 보시고요. 가봤는데 큰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근데 아이는 여전히 어딘가 아프고 좀 걱정이 된다, 그럼 소아정형외과 선생님께 찾아와서 한번 다시 진료를 받아보는 걸 꼭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엑스레이가 가장 기본이고요. 근데 엑스레이에 보이지 않는 다른 손상들을 보기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를 하죠. 또 거기다가 골화가 되지 않은 뼈라고 해요. 그런 뼈들을 보려면 뭐 MRI 검사 좀 해봐야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간단한 세팅으로서는 초음파 검사로 상당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또 가만히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초음파를 보려고 하면 엑스레이 마찬가지로 좀 소아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 좀 검사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외에도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CT라고 하는 검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CT라고 하는 거는 엑스레이보다도 훨씬 더 방사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권하지 않는 것처럼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는데, 제가 CT 중에서도 CBCT라고 해서 콘빔 CT라고 해서, 그거는 사실은 단순히 엑스레이보다도 어떻게 보면 방사선 양이 크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단순히 엑스레이 찍는데 그냥 엑스레이가 아니라 토모그래피라고 해서 기계를 돌려가면서 한 번에 엑스레이 딱 찍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파노라마 뷰 보듯이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 각도의 엑스레이를 이제 한 장에 다 나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아이들의 어떤 손상에 대해서 확실히 진단할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오는 건 일단 외상이겠죠. 손 짚고 넘어지다 보면 손목을 다쳐서 온다든지, 그래서 팔꿈치, 어깨가 아파서 오는 아이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걸음걸이가 이상한 아이들 때문에 또 많이 옵니다. 보통은 이제 평소 때 잘 걷다가 어느 날 아침에 눈 뜨고 나서 보니까 애가 쩔뚝거린다면서 어머니 되게 걱정해서 많이 와요. 심지어 심한 경우는 서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대부분 사실은 큰 병이 아닌 뭐 관절에 좀 물이 찬 경우가 많은데,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혹은 급하게 수술이 필요한 어떤 고름이 찬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별을 하려면 결국에 소아정형외과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단연 제일 많은 거는 외상이라고 봐요. 상지에 손상이 됐다라고 하면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넘어지면서 손을 빡 짚고 넘어지는 거죠. 손을 짚고 넘어지다 보면 이게 성장판 주위의 어떤 손목이라든지 팔꿈치, 그런데 이제 손상이 돼서 많이 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당연히 진찰해 봐야겠죠. 이게 크게 아이가 압통이 없으면 보통 굳이 제가 엑스레이도 안 찍어봐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눌러서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하라고 꼼꼼하게 찾아보면 의외로 또 아픈 거 없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대부분 다 타박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딱 어떤 특정 부위가 아프다, 그러면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딱 압통이 있다 싶으면 거의 70~80%는 그 골절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딱 압통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부위가 만약 뼈로서 어떤 확실히 어떤 엑스레이로 보이겠다 싶으면 제가 뭐 엑스레이도 찍고요. 만약에 그 부위가 성장판을 좀 포함했다 싶으면 제가 그 약간 CBCT라고 하는 간단한 CT를 찍어 볼 수도 있고요. 만약 그게 뭐 인대나 힘줄 쪽에 문제 있겠다 싶으면 그런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발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이들은 사실은 어른보다 인대가 한 3~4배 두껍습니다.
그래서 인대 자체가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요. 보통 뼈가 같이 다치죠. 왜 그러냐면 뼈는 또 어른보다 훨씬 더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서 발목 삐끗했는데 뼈 다치다 그러면 큰일 난 거 아니냐고 이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이제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되고 아이들 같은 경우 워낙 회복력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정 기간이 훨씬 더 짧아지고 그런 뼈가 완전히 다 붙는 시간도 빨라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른 기준으로 똑같이 치료하면 애도 고생하고 부모님 고생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아정형외과 선생님께 와서 이렇게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은 다음에 치료를 가면 생각보다 되게 치료가 좀 수월해질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꼭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이 성장판 괜찮나요? 근데 성장판이라고 하는 거는 팔다리, 즉 긴 뼈에 있어서 그 긴 뼈의 아래 위 다 성장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발목을 삐끗한다, 팔꿈치 삐끗했다, 손목을 뭐 어디 부딪혔다 하면 무조건 그 관절 부분이다 보니까 그 성장판 뭔가가 손상이 된 거예요. 근데 성장판 손상이 있다라고 해서 꼭 후유증이 있는 건 아니고 심각한 것도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성장판 손상을 보통 저희가 한 1단계부터 해서 뭐 5단계까지 구분을 해서 보게 되는데 보통 1, 2단계는 크게 뭐 후유증 없이 제대로 다 남는 게 많고 4단계, 5단계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좀 예후가 좋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꼭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손장판 손상이 되면 뭔가가 잘 안 자랄까 봐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 제 경험상에 보면 아이들이 한번 다치고 나면 그 성장판 손상의 후유증으로서 가장 큰 문제는 거는 과성장인 겁니다. 너무 잘 자라는 게 문제가 되지 안 자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정말 성장판 자체가 완전히 없어질 정도의 손상이 아닌 이상은 보통은 안 자라진 않고 너무 잘 자라요. 왜 그러냐면 한번 다치고 나잖아요. 그럼 다치고 나면 몸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뼈가 빨리 붙으라고 그 부분만 막 대사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다리가 오른쪽 다리가 다쳤다. 그럼 그 오른쪽 다리가 점점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제가 주로 하는 치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상으로 인해서 너무 길어져 버리게 되면 그 길어진 뼈를 못 자라게끔 하는 시술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요. 성장판 손상이라고 있다라고 해서 꼭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